땀에 젖은 검은색 알바복이 링 위에서 흔들리고 있었어요. 이도윤의 입꼬리에서 피가 한 방울 떨어져 매트 위에 작은 얼룩을 만들었고 파이트 바를 가득 채운 100여 명의 관중들 사이에서 야유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봐라, 역시 알바잖아. 에단이 압승이네. 돈 걸길 잘했어. 하이네켄 맥주병이 테이블에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웃음소리가 시애틀 다운타운 지하에 자리한 이 파이트바 전체를 뒤흔들었어요. 23세 한국 유학생 이도윤은 링의 레드 코너에 등을 기댄 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죠. 워싱턴 대학교 컴퓨터공학과 3학년인 그는 지금 자신이 왜 이 상황에 처해 있는지 믿기 어려웠습니다. 상대방인 에단 콜린스는 25세로 도윤보다 2살 많았어요. 키 183cm, 몸무게 85kg의 탄탄한 체격을 자랑하는 그는 여유롭게 양팔을 벌리며 관중들의 환호를 받고 있었죠. 시애틀 최대 카지노 체인과 IT 기업을 운영하는 콜린스. 패밀리의 차남인 에단은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사실 불과 3시간 전만 해도 도윤은 그저 평범한 서빙 알바생이었어요. 아니, 평범해 보이는 알바생이었죠. 5번가 지하에 위치한 헤비웨이트 파이트 바는 평소와 다름없는 금요일 밤의 열기로 가득했어요. 이곳은 시애틀에서 가장 유명한 언더그라운드 파이트 클럽이었죠.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바이지만 손님들끼리 벌이는 즉석 격투 경기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도윤은 무거운 맥주잔 6개가 올려진 쟁반을 한 손으로 들고 테이블 사이를 능숙하게 오가고 있었어요. 키 175cm의 몸무게 70kg인 그는 겉보기에는 전형적인 마른 아시아 학생처럼 보였죠. 검은 뿔테 안경에 단정히 빗어 넘긴 머리, 그리고 항상 정중한 말투까지. 누가 봐도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게 더 어울릴 것 같은 외모였습니다. 하지만 도윤에게는 사람들이 모르는 과거가 있었어요. 한국에서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군 입대한 그는 특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에서 2년간 복무했습니다. 707부대는 한국군 최정예 특수부대 중 하나로 대테러 작전과 인질 구출 작전을 담당하는 곳이었죠. 그곳에서 도윤은 근접 전투술, 사격술, 폭파술 등을 익혔어요. 군 복무 이전에도 도윤의 무술 경력은 상당했습니다. 7세부터 15년간 태권도를 수련했고 고등학교 때부터는 주짓수도 함께 배웠어요. 태권도 4단, 주짓수 보라띠라는 실력을 갖추고 있었지만 미국 유학을 오면서부터는 무술과는 완전히 거리를 두고 살았죠. 도윤아, 12번 테이블 버드와이저 4병이랑 윙 추가. 동료 서빙 직원인 한지연이 바 카운터 너머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지연은 21세 한국계 미국인으로 시애틀에서 태어나 자란 교포 2세였습니다. 이곳에서 일한 지 1년 6개월이 넘어 파이트바의 모든 규칙과 분위기를 꿰뚫고 있는 베테랑 직원이었죠. 키 165cm의 긴 흑발을 포니테일로 묶은 그녀는 활발한 성격으로 손님들과도 자연스럽게 어울렸어요. 네, 알겠어요. 도윤이 대답하며 12번 테이블로 향했어요. 12번 테이블에는 IT 회사에서 일하는 20대 후반의 백인 남성 4명이 앉아 있었죠. 이들은 단골 손님으로 매주 금요일마다 이곳에서 맥주를 마시며 링 위의 경기를 관람하는 것이 취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경기 어때요? 도윤이 맥주를 서빙하며 자연스럽게 물었어요. 헤비웨이트 파이트바의 특징 중 하나는 손님과 직원 간의 거리감이 없다는 것이었죠. 모두가 격투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었거든요. 오늘은 좀 밋밋해. 그냥 동네 아저씨들이 취해서 주먹 다짐하는 수준이야. 12번 테이블의 단골 손님 중 한 명인 마크가 대답했어요. 실제로 오늘 저녁 두 경기 모두 기술적인 면에서는 아쉬운 경기였거든요. 파이트바의 경기는 엄격한 규칙 하에서 진행되었어요. 안전을 위해 헤드기어와 글러브 착용은 필수였고 3라운드 각 3분, 심판과 의료진이 항상 대기하고 있었죠. 또한 참가자들은 반드시 면책서에 서명해야 했고 음주 상태에서는 경기 참여가 금지되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파이트바의 입구 쪽에서 소란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야, 여기가 그 유명한 파이트바구나. 생각보다 별로네. 목소리의 주인은 에단 콜린스였어요.
그는 $3,000짜리 아르마니 정장 재킷을 어깨에 걸친 채 파이트바 안을 둘러보고 있었죠. 손목에 찬 $60,000짜리 롤렉스 데이토나가 바의 조명에 반사되어 번쩍였습니다. 에단의 뒤로는 비슷한 또래의 친구들 5명이 따라왔어요. 모두 명품 옷차림에 고급 시계를 찬 부유한 집안 출신으로 보였죠. 이들은 마치 동물원 구경을 하듯 파이트바 안을 살펴보며 킬킬거렸습니다. 진짜 여기서 사람들이 싸우는 거야? 완전 원시적이네. 에단의 친구 중 한 명인 제이슨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파이트바의 분위기가 급격히 변했어요. 평소 이곳을 찾는 손님들은 대부분 격투기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의 태도는 명백히 조롱하는 것이었거든요. 에단 일행은 파이트바에서 가장 좋은 자리인 링사이드 VIP 테이블에 앉았어요. 이 테이블은 보통 1시간에 $300를 지불해야 하는 프리미엄석이었지만 에단에게는 그 정도 돈은 용돈 수준이었죠. 헤이 서빙 너. 빨리 와. 에단이 손가락으로 딱딱 소리를 내며 큰 소리로 외쳤어요. 마치 개를 부르듯 하는 행동이었죠. 파이트바의 다른 손님들이 불쾌한 표정으로 에단 일행을 바라봤어요. 지연이 메뉴판을 들고 에단의 테이블로 다가갔어요. 평소 밝은 표정과는 달리 이미 에단 일행의 태도에서 불쾌함을 느끼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주문하시겠어요? 지연이 최대한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에단의 반응은 예상보다 더 나빴습니다. 아시안이네? 너 영어 할 줄 아는 거야? 에단이 지연의 얼굴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는 표정을 지었어요. 지연은 시애틀에서 태어나 자란 교포 2세로 영어는 당연히 완벽했지만 에단의 말투에는 명백한 인종차별적 뉘앙스가 담겨 있었죠. 물론입니다. 무엇을 드릴까요? 지연이 참고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손님에게 무례하게 굴 수는 없었거든요. 하하 봐봐. 억양이 좀 이상하지 않냐? 에단이 친구들과 함께 킬킬거리며 웃었어요. 실제로 지연의 영어는 원어민 수준이었지만 에단은 그냥 놀리고 싶었던 거였죠. 돔 페리뇽 한 병이랑. 어디 보자 여기서 가장 비싼 위스키로. 에단이 메뉴판을 대충 넘기며 말했어요. 돔 페리뇽 한 병은 $800 가장 비싼 위스키인 맥켈란 25년산은 글라스당 $150였습니다. 돈으로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려는 속셈이었죠. 돔 페리뇽 2008년산 한 병과 맥켈란 25년산 6글라스 주문하신 게 맞나요? 지연이 확인했어요. 총 금액이 $1,700가 넘는 주문이었거든요. 맞아. 뭐 돈 걱정은 안 해도 돼.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면 깜짝 놀랄걸? 에단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실제로 그의 아버지인 리처드 콜린스는 서부 지역 최대 카지노 체인인 골든 이글 엔터테인먼트와 클라우드 컴퓨팅 회사 클라우드 맥스를 소유한 억만장자였죠. 포브스가 선정한 미국 부자 순위 150위 안에 드는 인물이었습니다. 지연이 주문을 받으러 바로 이동하려는 순간 에단이 그녀의 손목을 잡았어요. 잠깐 너 이름이 뭐야? 지연이에요. 지연? 하하 발음하기 어려운 이름이네. 그냥 제니라고 부를게. 에단이 멋대로 영어 이름을 지어주며 웃었어요. 이는 아시아인의 정체성을 무시하는 전형적인 행동이었죠. 제 이름은 지연입니다. 지연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에단은 오히려 더 재미있어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성격 있네. 좋아 그럼 지연아 우리나라에서는 원래 서빙할 때 웃으면서 하는 거야. 알겠어? 에단이 지연의 턱을 들어 올리려고 손을 뻗었어요. 성추행에 해당하는 명백한 행동이었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손 치우세요. 차갑고 낮은 목소리가 에단의 등 뒤에서 들렸어요. 도윤이 어느새 그들 테이블 바로 뒤에 서 있었죠. 평소의 온화한 표정은 온데간데없고 차가운 눈빛이 에단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에단이 천천히 뒤를 돌아봤어요. 자신보다 키가 작은 아시아 남성이 서 있는 것을 보자 비웃음을 터뜨렸죠. 뭐야 또 아시안이구나. 여자친구 구하러 왔어? 에단이 일어서며 도윤을 내려다봤어요.
키 차이가 8cm 정도 났기 때문에 위압감을 주려는 의도였죠. 에단의 친구들도 하나둘 일어서며 도윤을 둘러싸기 시작했어요. 손님, 직원에게 그런 식으로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스며 있었어요. 주변 테이블의 손님들도 이 상황에 주목하기 시작했죠. 파이트 바에서는 이런 일이 종종 벌어지곤 했거든요. 에단은 도윤의 침착한 태도에 오히려 더 화가 났어요. 평소 자신의 지위와 돈 앞에서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는 것에 익숙했는데 도윤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거든요. 뭐? 알바 주제에 나한테 훈계질을 해? 에단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술기운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자존심이 상한 것이 컸죠. 나 누구인 줄 알아? 내 아버지가 리처드 콜린스야. 골든 이글 카지노 알지? 에단이 자신의 배경을 내세우며 협박했어요. 실제로 골든 이글 카지노는 시애틀 지역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기업이었고 시 정부와도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죠.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여기서는 모든 손님을 똑같이 대하고 직원을 존중해 달라는 거예요. 도윤의 대답에 파이트바 안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어요. 다른 손님들이 하나둘 이쪽을 주목하기 시작했고 몇몇은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기 시작했죠. 이 새끼가 진짜? 에단이 도윤의 가슴팍을 손으로 밀었어요. 도윤은 한 발 뒤로 밀려났지만 넘어지지는 않았죠. 이때부터 파이트바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싸움 난다. 누군가가 외쳤고 다른 테이블 손님들이 의자에서 일어나 이쪽으로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파이트 바에서는 이런 상황이 종종 벌어졌고 대부분 링 위에서 해결하는 것이 관례였거든요. 야, 남자면 링 위로 올라와라. 에단이 파이트 바 중앙에 있는 링을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그 순간 바 전체가 술렁였죠. 약 100명의 손님들이 모두 이쪽을 주목하고 있었어요. 헤비웨이트 파이트 바의 링은 프로페셔널한 수준이었어요. 20피트 20피트 크기의 정사각형 링으로 바닥에는 2인치 두께의 매트가 깔려있고 사방에는 빨간색 로프가 설치되어 있었죠. 링 위에는 고출력 LED 조명이 설치되어 있어 경기 중에는 마치 프로 복싱 경기장 같은 분위기를 연출했어요. 뭐야, 알바가 링에 올라간다고? 에단 대 알바생? 이거 재밌겠는데? 관중들의 웅성거림이 점점 커졌어요. 파이트 바에서는 종종 손님들끼리 시합을 하곤 했지만 직원이 링에 오르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거든요. 특히 체격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랬죠. 도윤은 잠시 망설였어요. 그는 평소 싸움을 피하려고 노력했고 특히 자신의 과거를 드러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지연을 모욕당한 것과 에단의 계속되는 인종차별적 발언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어떻게 할 거야, 도윤아? 지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도윤의 팔을 잡았어요. 그녀도 에단의 체격을 보고 있었거든요. 괜찮아요. 저 사람 기세를 꺾어놔야겠어요. 도윤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의 눈빛이 이미 평소와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그때 에단이 더 큰 소리로 도발했습니다. 야, 겁나서 못 올라오는 거야? 역시 아시안들은 겁쟁이구나. 이 말에 파이트바 안에 몇몇 아시안 손님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에단의 발언은 단순히 도윤 개인에 대한 모욕이 아니라 명백한 인종차별 발언이었거든요. 돈 내기도 하자. 에단이 루이비통 지갑을 꺼내며 소리쳤어요. 그의 지갑 안에는 $100짜리 지폐가 두툼하게 들어 있었죠. 1만 달러. 이 알바가 나 한 대라도 제대로 때리면 내가 1만 달러 준다. 관중들이 우와 하며 탄성을 질렀어요. 대학생 알바에게 1만 달러는 6개월치 생활비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이었거든요. 하지만 내가 이기면 너는 무릎 꿇고 사과하는 거야. 나한테,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에단의 조건에 관중들이 더욱 흥미로워했어요. 하이네켄 병이 테이블에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오하는 탄성이 여기저기서 들렸죠. 이때 파이트바의 매니저인 토니가 급하게 달려왔어요. 토니는 50대 중반의 이탈리아계 미국인으로 30년간 복싱 업계에서 일해온 베테랑이었죠. 그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어요. 잠깐.
여기서 싸우려면 규칙을 지켜야 해. 토니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며 말했어요. 먼저 둘 다 술 안 마셨나 확인해야 하고 면책서에도 서명해야 해. 그리고 봄도 확인해야 하고. 그런 건 다 필요 없어. 에단이 지갑에서 현금 뭉치를 꺼내 토니에게 던지듯 건네며 말했어요. 이거면 충분하지? 그 돈은 $5,000 정도로 보였어요. 파이트 바에서 한 달 동안 벌어들이는 수익과 맞먹는 금액이었죠. 토니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돈의 힘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는 마이크를 잡고 관중들에게 공지했습니다. 자, 손님 여러분. 오늘 특별한 매치가 성사되었습니다. 관중들의 환호가 파이트 바를 뒤흔들었어요. 에단 콜린스 대 이도윤. 3라운드 각 라운드 3분. 박수와 환호성이 더욱 커졌어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링 주변으로 몰려들었죠. 도윤은 깊게 숨을 쉬었어요. 한국에서 특전사로 있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죠. 그때 교관이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진짜 강한 놈은 싸우지 않는다. 하지만 정말 싸워야 할 때가 오면 망설이지도 않는다. 받겠습니다. 도윤의 짧은 대답에 파이트바 전체가 순간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곧이어 폭발적인 환호성이 터져 나왔죠. 와, 진짜 올라가네. 이거 완전 영화 같은데? 관중들의 반응이 엇갈렸어요. 에단은 체격도 크고 평소 개인 트레이너에게 운동을 배우고 있다고 자랑했기 때문에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하지만 도윤의 차분한 태도에서 뭔가 다른 느낌을 받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링 위로 올라간 두 사람의 대비가 확연했어요. 에단은 $3,000짜리 아르마니 정장 셔츠를 벗어던지고 근육질의 상체를 드러냈죠. 키 183cm의 몸무게 85kg의 체격, 그리고 개인 트레이너에게 배운 몸매가 인상적이었어요. 가슴과 어깨 근육이 발달해 있었고 복근도 선명하게 드러났죠. 반면 도윤은 검은색 파이트바 유니폼 그대로였어요. 겉보기에는 에단보다 15kg 정도 가벼워 보였고 근육도 도드라지지 않았죠. 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의 몸은 기능적인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특전사 시절 쌓은 실전형 피지컬이었죠. 쟤 진짜 괜찮을까? 에단 완전 근육질인데. 체중도 한 15kg는 차이 나 보이는데. 관중들의 걱정 섞인 목소리가 들렸어요. 배팅을 받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에단이 3대1로 우세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도윤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분하게 몸을 풀기 시작했어요. 목을 좌우로 돌리고 어깨를 풀고 발목을 돌리는 동작들이 마치 의식처럼 정확했죠. 링사이드에서 지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 옆에는 파이트바의 다른 직원들도 모여 있었죠. 모두 도윤을 응원하고 있었지만 솔직히 승부 예측은 어려웠어요. 토니가 링 중앙에서 두 선수를 불렀어요. 자, 둘 다 가운데로 나와. 도윤과 에단이 링 중앙에서 마주 섰어요. 에단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도윤을 내려다봤고 도윤은 차분한 눈빛으로 에단을 응시했죠. 규칙은 간단해. 3라운드 각 라운드 3분. KO나 TKO 또는 기권으로 승부 결정. 고의적인 반칙은 즉시 실격이야. 토니가 규칙을 설명했어요. 사실 헤비웨이트 파이트바의 규칙은 프로복싱과 거의 동일했죠. 다만 아마추어 경기라는 점에서 안전에 더 신경 쓰고 있었어요. 글러브 끼워야 하는 거 아냐? 에단이 물었어요. MMA 스타일로 하자고 했잖아. 오픈 핑거 글러브만 착용. 토니가 대답했어요. MMA 스타일의 경기는 복싱보다 더 다양한 기술을 사용할 수 있어서 관중들에게 인기가 많았죠. 물론 그만큼 위험하기도 했지만요. 두 사람이 얇은 오픈 핑거 글러브를 착용했어요. 손목까지 감싸는 이 글러브는 주먹을 보호하면서도 잡기나 던지기 같은 기술도 가능하게 해줬죠. 자, 이제 터치 글러브. 토니의 지시에 따라 두 사람이 글러브를 맞댔어요. 에단은 힘을 주어 도윤의 손을 눌러보려 했지만 도윤은 전혀 밀리지 않았어요. 라운드 1. 파이트. 토니의 신호와 함께 첫 라운드가 시작되었어요.
관중들의 환호성이 파이트 바를 가득 채웠죠. 에단이 먼저 달려들었어요. 복싱을 제대로 배운 적은 없지만 개인 트레이너에게 배운 기초적인 펀치를 날렸죠. 오른쪽 스트레이트가 도윤의 얼굴을 향해 날아갔어요. 도윤은 한 발 뒤로 물러나며 에단의 공격을 피했어요. 에단의 펀치는 힘은 있었지만 기술적으로는 많이 부족했죠. 발이 제대로 놓이지 않았고 펀치를 던진 후에 가드도 허술했어요. 피하기만 하네. 겁나서 못 때리는 거 아냐? 관중들이 웅성거렸어요. 도윤이 계속 후퇴하며 에단의 공격을 피하기만 했거든요. 실제로 도윤은 에단의 공격 패턴을 분석하고 있었어요. 특전사 시절 배운 전술 중 하나가 바로 상대방 파악이었거든요. 상대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체력 분배를 관찰하고 습관적인 움직임을 찾아내는 것이죠. 에단의 왼쪽 훅이 도윤의 얼굴을 스쳤어요. 완전히 맞지는 않았지만 도윤의 입꼬리가 살짝 찢어졌죠. 관중들이 오 하며 탄성을 질렀어요. 어떻게 맛이야, 알바? 에단이 자신만만하게 도발했어요. 하지만 도윤은 대답 대신 손등으로 입골에 피를 닦아낼 뿐이었죠. 왜 안 때려? 무서워? 에단이 계속 도발하며 공격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점차 숨이 가빠오기 시작했어요. 개인 트레이너에게 배운 운동은 주로 보디빌딩 위주였고 실전 경험은 전혀 없었거든요. 도윤은 여전히 방어와 회피에만 집중했어요. 그런데 그의 움직임을 자세히 보면 범상치 않았어요. 에단의 펀치를 피하는 각도와 타이밍이 매우 정확했고 발놀림도 경험자의 것이었죠. 1라운드 후반부 에단이 큰 오버핸드 라이트를 날렸어요. 도윤이 더킹으로 피하자 에단의 주먹이 허공을 갈랐죠. 그 순간 도윤이 처음으로 반격했어요. 짧고 빠른 잽이 에단의 코를 정확히 강타했어요. 기술적으로 완벽한 카운터 펀치였죠. 관중들이 놀란 목소리를 냈어요. 처음으로 도윤의 공격이 완벽하게 맞아든 순간이었거든요. 에단의 코에서 피가 흘러나왔어요. 그는 당황한 표정으로 코를 만지며 뒤로 물러났죠. 운 좋게 한 대 맞췄네. 에단이 비웃으며 말했지만 그의 표정에는 조금의 당황함이 스며 있었어요. 1라운드가 끝나자 두 선수는 각자의 코너로 돌아갔어요. 관중들의 반응은 시원하지 않았어요. 도윤이 너무 소극적이네. 에단이 완전 압도하고 있는데? 1만 달러 날아가는 거 아냐? 하지만 도윤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코너에서 물을 마시며 에단의 움직임을 계속 관찰하고 있었죠. 그는 이미 에단의 약점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첫째, 에단은 체력 관리를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1라운드에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했죠. 둘째, 펀치를 던진 후에 가드가 허술했어요. 특히 오버핸드를 던진 후에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되었죠. 셋째, 발놀림이 엉성해서 균형을 잃기 쉬웠어요. 앞으로만 나아가려고 하고 사이드 스텝은 전혀 사용하지 않았어요. 라운드 2. 파이트. 두 번째 라운드가 시작되었어요. 에단은 1라운드에서의 우세를 믿고 더욱 공격적으로 나왔죠. 하지만 이미 숨이 거칠어지고 있었어요. 이번엔 제대로 끝내주겠어. 에단이 큰 소리치며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어요. 도윤의 움직임이 1라운드보다 훨씬 날카로워졌거든요. 에단의 왼쪽 훅을 도윤이 깔끔한 슬립으로 피했어요. 그리고 바로 카운터로 짧은 어퍼컷을 에단의 턱 아래에 꽂았죠. 우와! 관중들이 일제히 탄성을 질렀어요. 에단의 머리가 뒤로 젖혀졌고 다리가 휘청거렸거든요. 방금 뭐야? 도윤이 제대로 때렸는데?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도윤의 움직임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더 이상 도망다니는 알바생이 아니라 훈련받은 격투가의 모습이었죠. 에단이 분노에 차서 무작정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도윤은 차분하게 사이드 스텝으로 피하더니 에단의 옆구리에 정확한 바디샷을 넣었어요. 에단이 신음소리를 냈어요. 도윤의 바디샷은 간을 정확히 노린 것이었죠. 특전사 시절 배운 급소 공격법이었어요. 야, 이거 뭔가 이상한데?
도윤이 완전 다른 사람 같은데? 관중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도윤의 움직임에서 전문가의 냄새가 나기 시작했거든요. 실제로 도윤의 기술은 수준급이었어요. 태권도 4단의 발놀림, 주짓수 보라띠의 거리 감각, 그리고 특전사에서 배운 실전 연습이 조화롭게 어우러지고 있었죠. 에단이 거친 오른손 스윙을 날렸어요. 도윤이 웨이빙으로 피하자 에단의 주먹이 허공을 갈랐죠. 그 순간 도윤이 일어서면서 오른손 훅을 에단의 관자놀이에 정확히 꽂아 넣었어요. 에단의 눈이 잠깐 돌아갔어요. 그의 거대한 몸이 링의 로프 쪽으로 휘청거렸죠. 와! 관중들이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정말 경기다운 경기가 되고 있었거든요. 도윤이 에단을 링 모서리로 몰아붙이기 시작했어요. 체계적이고 정확한 공격이었죠. 바디샷으로 상대의 체력을 빼고 헤드샷으로 데미지를 누적시키는 전형적인 전술이었어요. 에단이 클린치를 시도했어요. 도윤을 안고 시간을 벌려는 의도였죠. 하지만 도윤의 주짓수 경험이 빛을 발했어요. 에단이 도윤을 안는 순간 도윤이 언더훅을 걸어 에단의 밸런스를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간단한 발 걸기로 에단을 매트 위에 넘어뜨렸죠. 에단이 등부터 매트에 떨어졌어요. 도윤은 즉시 사이드 포지션을 잡고 에단을 제압했어요. 그라운드에서 도윤의 실력은 더욱 돋보였어요. 에단이 일어나려고 할 때마다 적절한 압박과 컨트롤로 막았죠. 그리고 틈을 봐서 바닥에 눕혀 카운트를 하도록 시도했어요. 토니가 카운트를 시작했어요. 하나, 둘. 에단이 간신히 일어났지만 이미 상당한 부상을 입은 상태였어요. 2라운드가 끝날 즈음 완전히 판세가 뒤바뀌었어요. 에단은 숨을 헐떡이며 링 모서리에 등을 기댄 채 방어에만 급급했어요. 도윤의 마지막 공격이 장렬했어요. 왼손 제브로 에단의 가드를 올리게 한 다음 오른손 바디샷을 복부에 꽂고 이어서 왼손 훅을 에단의 턱에 정확히 명중시켰어요. 으악! 에단이 비명을 지르며 로프에 기댔어요. 토니가 마지막 숫자 세기를 시작하려는 순간 2라운드 종료 고정이 울렸어요. 코너로 돌아간 에단의 얼굴은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어요. 초반의 여유로운 미소는 사라지고 당황과 분노가 뒤섞인 얼굴이었죠. 코에서는 계속 피가 흘렀고 왼쪽 눈 밑에는 멍이 들기 시작했어요. 반면 도윤은 여전히 차분했어요. 약간의 땀을 흘리고 있었지만 호흡은 안정되어 있었고 눈빛도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죠. 이거 완전 반전인데? 도윤이 진짜 강한 거였어? 에단 완전 털리고 있잖아. 관중들의 반응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도윤을 걱정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흥미진진하게 지켜보고 있었죠. 배팅 비율도 급격히 변하기 시작했어요. 지연도 놀란 표정으로 도윤을 바라봤어요. 도윤이가 저렇게 싸울 줄 누가 알았겠어? 옆에 있던 동료 직원이 말했어요. 평소에는 완전 조용하고 겸손한 애였는데 완전 다른 사람 같아. 파이트 바의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불쌍한 알바생을 보러 온 사람들이 이제는 진짜 격투기 경기를 보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거든요. 에단의 친구들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에단이 이렇게 고전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거든요. 에단이 왜 저래? 쟤 정말 그냥 알바야? 뭔가 이상한데? 저 한국 애 실력이 장난이 아닌데? 3라운드를 앞두고 분위기는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어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도윤의 승리를 예감하고 있었죠. 파이널 라운드. 라운드 3. 파이트. 결정적인 3라운드가 시작되었어요. 에단은 이미 상당히 지쳐 있었고 얼굴 곳곳에 뭔가 상처가 있었죠. 반면 도윤은 오히려 더욱 날카로워져 있었어요. 에단이 마지막 기회라는 듯이 무작정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그의 공격은 이미 예측 가능한 수준이었죠. 체력도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정확성도 크게 떨어져 있었어요. 도윤이 에단의 오른손 펀치를 깔끔한 슬립으로 피하더니 카운터로 왼쪽 훅을 에단의 간 부위에 정확히 꽂았어요. 특전사 시절 배운 급소 공격 기술이었죠. 에단이 허리를 구부리며 신음했어요.
간을 맞은 고통은 상상을 초월했거든요. 바로 이어서 도윤이 올라오는 어퍼컷을 에단의 턱에 정확히 명중시켰어요. 에단의 머리가 뒤로 젖혀지면서 몸이 뒤로 휘청거렸죠. 오. 관중들이 긴장한 목소리로 탄성을 질렀어요. 이제 정말 KO가 임박한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에단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힘을 다해 무작정 스윙을 날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미 정확성을 잃은 펀치들은 도윤에게 위협이 되지 못했죠. 도윤은 침착하게 에단의 무너진 가드를 공략하기 시작했어요. 정확한 제브로 에단의 얼굴을 계속 공격하고 바디샷으로 체력을 더욱 빼앗았어요. 그때 도윤이 새로운 무기를 꺼내 들었어요. 바로 태권도 킥이었죠. 에단이 큰 스윙을 날리며 균형을 잃은 순간 도윤이 왼쪽 로우킥을 에단의 정강이에 정확히 명중시켰어요. 에단이 다리를 절며 뒤로 물러났어요. 태권도 사단의 킥 파워는 상상 이상이었거든요. 이어서 도윤이 미들킥을 에단의 옆구리에 꽂았어요. 에단이 으악 하며 비명을 질렀죠. 와, 킥복싱이야. 완전 프로 선수 같은데. 관중들이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도윤의 킥은 단순히 힘만 있는 게 아니라 각도와 타이밍이 완벽했거든요. 에단이 마지막 힘을 다해 도윤에게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도윤은 이미 그의 공격을 예상하고 있었죠. 시간이 슬로우 모션처럼 흘러가는 것 같았어요. 파이트 바의 모든 시선이 링 위에 집중되었고 심지어 술을 마시던 사람들도 잔을 내려놓고 지켜봤죠. 에단의 마지막 오른손 훅이 날아왔어요. 도윤이 살짝 뒤로 몸을 젖혀 에단의 펀치를 피하는 순간 에단의 팔이 도윤의 앞을 지나갔죠. 그 순간 도윤이 완벽한 카운터를 날렸어요. 에단의 펀치가 지나간 직후 도윤의 오른손 훅이 에단의 왼쪽 관자놀이에 정확히 꽂아 넣었어요. 쾅! 깨끗한 타격음이 파이트 바에 울려 퍼졌어요. 에단의 눈이 돌아갔어요. 그의 거대한 몸이 마치 베어진 나무가 쓰러지듯 링 바닥에 무너져 내렸죠. 쿵! 에단이 매트에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파이트 바 전체가 순간 정적에 빠졌어요. 1초, 2초, 3초. 토니가 급하게 달려와서 카운트를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에단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완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였죠. 넷, 다섯, 여섯. 그제서야 관중들이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KO가 일어난 거였죠. 7, 8, 9. 에단의 친구들이 급하게 링으로 뛰어들려고 했지만 토니가 손으로 막았어요. 10. KO. 승자 이도윤. 토니의 선언과 함께 파이트바가 완전히 폭발했어요. 와.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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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다. 진짜 KO야. 관중들이 맥주잔을 들어 올리며 환호했어요. 누군가는 돈을 공중에 뿌렸고 누군가는 테이블을 두드리며 소리쳤죠. 끝났다. 진짜 끝났어. 알바가 재벌 2세를 KO 시켰다. 완전 영화보다 더 영화 같았는데. 환호성이 파이트바 전체를 뒤흔들었어요. 평소에 보던 아마추어 경기들과는 차원이 다른 드라마틱한 순간이었거든요. 특히 도윤이 보여준 기술의 완성도는 프로 수준이었어요. 태권도의 정확한 킥, 주짓수의 그라운드 컨트롤, 그리고 복싱의 정교한 펀치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뤘죠. 링 위에서 도윤은 여전히 차분했어요. 에단을 KO시킨 후에도 과도한 세레모니나 도발은 전혀 하지 않았죠. 그저 조용히 숨을 고르며 쓰러진 에단을 내려다보고 있을 뿐이었어요. 토니가 도윤의 오른손을 잡고 높이 들어 올렸어요. 승자 이도윤. 관중들의 환호가 더욱 커졌어요. 파이트바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경기 중 하나였거든요. 도윤, 도윤, 도윤. 그의 이름을 연호하는 소리가 파이트바를 가득 채웠죠. 처음에는 불쌍한 알바생으로 여겨졌던 도윤이 이제는 영웅 대우를 받고 있었어요. 한편 에단의 친구들이 급하게 달려와서 그를 깨우려고 했어요. 링사이드에 대기하고 있던 의료진도 즉시 에단을 검사하기 시작했죠.
다행히 에단은 몇 분 후 의식을 찾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멍한 상태였고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죠. 뭐가 일어난 거야? 에단이 중얼거리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의 얼굴은 멍투성이었고 코에서는 아직도 피가 조금씩 흐르고 있었죠. 그때 도윤이 에단에게 다가왔어요. 관중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죠. 승자가 패자에게 어떤 말을 할 것인지 궁금했거든요. 괜찮으세요?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도윤이 진심으로 걱정하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싸움은 끝났으니 이제는 같은 인간으로서 상대를 걱정하는 거였죠. 에단은 도윤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자신을 KO시킨 상대가 이렇게 친절하게 걱정해주는 것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너 도대체 뭐야? 진짜로. 에단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평범한 알바생으로만 알고 있던 도윤이 이렇게 강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냥 예전에 조금 운동했던 것뿐이에요. 도윤이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조금이라는 표현에 웃음을 터뜨렸죠. 저게 조금이라고? 완전 프로 선수 같았는데. 그때 에단이 비틀거리며 일어서더니 지갑을 꺼냈어요. 1만 달러. 내가 1만 달러 준다고 했잖아. 에단이 억지로 돈을 꺼내려고 했어요. 자신이 한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도윤이 손을 저었어요. 돈은 필요 없습니다. 도윤의 말에 관중들이요. 하며 더욱 놀랐어요. 대학생에게 1만 달러는 큰 돈인데 거절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누가 졌는지는 다 봤잖아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도윤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의 말에 파이트바가 잠시 조용해졌다가 곧 더 큰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죠. 우와, 완전 멋있다. 저런 게 진짜 남자지. 돈보다 자존심이 더 중요하다는 거네. 완전 영화 주인공 같아. 관중들의 감동이 절정에 달했어요. 도윤의 쿨한 모습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거든요. 단순히 싸움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품격까지 보여준 것이었죠. 에단은 복잡한 표정으로 도윤을 바라봤어요. 분노와 당황 그리고 묘한 존경의 감정이 뒤섞인 얼굴이었죠.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알바생이 실제로는 자신보다 훨씬 강하고 인격적으로도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도윤아. 지연이 달려와서 도윤을 안았어요. 그녀의 눈에는 감동의 눈물이 맺혀 있었죠. 정말 고마워. 나 때문에 이런 일까지.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에요. 도윤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평소에 조용하고 겸손한 모습이 다시 돌아와 있었죠. 파이트바의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도윤 주변으로 모여들었어요. 모두 자랑스러워하는 표정이었죠. 도윤아, 너 진짜 대단하다. 완전 숨은 고수였네. 앞으로 우리 파이트바에서 직원 건드리는 사람 없을 것 같은데? 동료들의 칭찬에 도윤은 쑥스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한편 관중들 사이에서는 도윤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어요. 저 친구 진짜 뭐하는 사람이야? 그냥 대학생 알바라고 했는데. 저런 실력이면 UFC도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완전 영화 주인공 같았어. 특히 도윤이 보여준 다양한 무술 기법들이 화제가 되었어요. 복싱, 태권도, 주짓수를 완벽하게 소화해내는 모습은 일반인들에게는 경이로울 정도였거든요. 저 킥 기술 봤어? 완전 프로 태권도 선수 같았는데? 그라운드 기술도 장난 아니었어. 주짓수도 상당한 수준이야. 복싱도 완전 기본기가 탄탄했고. 무술에 대해 아는 관중들일수록 도윤의 실력에 더욱 감탄했어요. 토니가 마이크를 잡고 관중들에게 말했어요. 오늘 정말 멋진 경기를 보여준 이도윤 씨에게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주세요. 파이트바가 다시 한번 박수와 환호로 가득 찼어요. 도윤은 알바복에 묻은 땀을 닦으며 링을 내려왔어요. 그의 입꼬리에는 아직 1라운드에 입은 작은 상처가 있었지만 표정은 평온했죠. 링을 내려온 도윤 주변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악수를 청하거나 사진을 찍자고 하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죠. 사진 한 장만 찍어주세요. 사인 좀 해주세요. 정말 멋있었어요. 하지만 도윤은 정중하게 사양했어요. 감사하지만 저는 그냥 평범한 알바생이에요. 그의 겸손한 태도가 사람들에게 더욱 좋은 인상을 남겼어요. 다음 날 오전 10시 도윤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려댔어요. 잠에서 깨어난 도윤이 화면을 보니 카카오톡 메시지가 999로 표시되어 있었죠.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하던 도윤은 첫 번째 메시지를 열어봤어요. 도윤아, 너 지금 유튜브에서 난리 났어. 고등학교 동창 민수가 보낸 메시지였어요. 그 아래로는 유튜브 링크가 하나 첨부되어 있었죠. 도윤이 링크를 클릭하자 어젯밤 파이트바에서 벌어진 일이 그대로 영상에 담겨 있었어요. 제목은 조용한 한국 알바생이 오만한 재벌 2세를 완전 박살내는 순간이었죠. 영상 조회수를 보고 도윤은 깜짝 놀랐어요. 업로드된 지 불과 8시간 만에 47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었거든요. 댓글도 이미 3,000개가 넘어 있었죠. 완전 통쾌하다. 저런 놈들한테는 이런 교육이 필요해. 한국 사람으로서 자랑스럽네. 실력도 실력이지만 인성이 정말 멋있어. 마지막에 돈 거절하는 거 봐. 진짜 남자다. 댓글들은 대부분 도윤을 응원하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조회수와 댓글 숫자가 계속 올라가는 것을 보니 뭔가 심상치 않았죠. 다른 영상들도 확인해 봤어요. 같은 장면을 다른 각도에서 찍은 영상들이 여러 개 올라와 있었고 각각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파이트바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한방. 재벌 2세대 한국 유학생 결과는 돈보다 자존심을 선택한 23세 청년. 오전 11시 30분 도윤의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KBS 시애틀 특파원 김정호입니다. 한국 방송사에서 전화를 건 거였어요. 어제 파이트바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인터뷰를 요청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되실까요? 도윤은 당황했어요. 방송사에서 인터뷰 요청이라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제가 뭔가 특별한 일을 한 건 아닌데요. 아니에요. 지금 한국에서도 이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어요. 온라인 커뮤니티마다 올라가 있고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도 올랐거든요. 김정호 특파원의 설명을 듣고 도윤은 더욱 놀랐어요. 한국까지 알려졌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오후 1시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CNN 아시안 데스크 기자 사라 김입니다. 이번에는 미국의 주요 방송사였어요. 어제 시애틀 파이트바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해 취재하고 있는데요. 인터뷰가 가능하신지요? CNN에서요? 네, 지금 이 영상이 소셜미디어에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고 있어요. 트위터에서만 50만 리트윗을 넘어섰고 틱톡에서도 관련 영상들이 총 300만 조회수를 기록했어요. 사라 김 기자가 전해준 숫자들의 도윤은 어리둥절했어요. 자신이 한 일이 이렇게까지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줄은 몰랐거든요. 오후 3시 워싱턴 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사무실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도윤 씨 학과장님이 뵙자고 하세요. 도윤이 학과 사무실에 가자 존 밀러 학과장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도윤, 내가 그 유명한 학생이구나. 죄송합니다, 교수님. 혹시 문제가 된다면. 무슨 소리야? 우리 학과 학생이 이렇게 정의로운 일을 해서 자랑스럽다네. 대학 홍보팀에서도 인터뷰를 요청했어. 존 밀러 교수는 도윤에게 여러 언론사의 인터뷰 요청 목록을 보여주었어요. MBC, FOX, 로컬 방송국들까지 총 15개 매체에서 연락이 온 상태였죠. 오후 5시 도윤이 파이트바에 출근하자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평소보다 3배 많은 사람들이 바 앞에 줄을 서 있었거든요. 저기가 그 유명한 한국 학생이야. 사진 좀 찍어주세요. 사인 좀 해주세요. 사람들이 도윤을 알아보고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토니가 급하게 나와서 도윤을 바 안으로 데려갔죠. 도윤아, 너 때문에 오늘 하루 종일 전화벨이 안 멈췄어. 토니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ESPN에서도 전화 왔고 복싱 매거진에서도 연락 왔어. 심지어 UFC 관계자도 너한테 관심 있다고 하더라. UFC요? 그래. 내 영상 보고 스카우트 제의까지 들어왔어. 하지만 정작 도윤은 혼란스러웠어요. 하룻밤 사이에 자신의 일상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였거든요. 저녁 8시 한국에서 또 다른 연락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MBC PD 박민정입니다. 한국에서 이 일이 얼마나 화제가 되고 있는지 아세요?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는 물론이고 뉴스에서도 다루고 있어요. 박민정 PD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의 주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시애틀 한국 학생이 올라와 있다고 했어요. 특히 군 복무 경험이 있는 분들의 반응이 뜨거워요. 707부대 출신답다. 대한민국 특전사의 자존심을 지켰다. 이런 댓글들이 많아요. 도윤은 자신이 특전사 출신이라는 사실까지 알려진 것에 놀랐어요. 누군가가 추가 정보를 올린 모양이었죠. 며칠이 지나자 사회적 반향은 더욱 커졌어요. 단순히 개인적인 싸움을 넘어서 여러 가지 의미들이 부여되기 시작했거든요. 한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해외에서 한국인의 위상을 높인 사건으로 평가받았어요. 특히 군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707부대의 명예를 지킨 진정한 군인이라는 찬사가 쏟아졌죠. 미국 내에서도 반응이 뜨거웠어요. 아시아계 미국인 단체들은 인종차별에 당당히 맞선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평가했고, 격투기 팬들은 완벽한 기술과 스포츠맨십을 보여준 모범이라고 칭찬했어요. 일주일 후 도윤은 결국 몇 개의 인터뷰에 응하기로 했어요. KBS 특파원과의 인터뷰에서 도윤은 담담하게 말했어요.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동료가 모욕당하는 걸 보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특전사 출신이라는 게 알려졌는데 그때의 경험이 도움이 됐나요? 군대에서 배운 건 기술뿐만 아니라 정신력이에요.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망설이지 않는다는 것 말이죠. 이 인터뷰 영상도 100만 조회수를 넘어섰어요. 한 달이 지나자 도윤의 일상은 조금씩 평범해졌어요. 언론의 관심도 점차 다른 곳으로 옮겨갔죠. 하지만 그 사이에 도윤에게는 분명한 변화가 있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자신감이었어요. 하룻밤 사이에 유명해진 경험을 통해 도윤은 자신이 가진 가치와 신념에 대해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거든요. 나는 정말 중요한 순간에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두 번째 변화는 책임감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롤모델로 보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더욱 바른 행동을 하려고 노력하게 되었죠. 세 번째 변화는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이었어요. 해외에서 한국의 이미지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자신이 한국을 대표하는 사람 중 하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3개월이 지났을 때 도윤은 여전히 워싱턴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파이트바에서 알바를 하고 있었어요. 겉보기에는 예전과 다름없는 일상이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성장이 있었죠. 어느 날 밤 새로운 손님이 파이트바에 들어왔어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국인 남학생이었죠. 혹시 도윤 선배님이세요? 그 학생은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이라고 했어요. 도윤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어 미국 유학을 결심했다고 하더라고요. 선배님 덕분에 해외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어요. 그 순간 도윤은 깨달았어요. 자신의 그날 밤 행동이 단순히 개인적인 정의 실현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준다는 것을 말이죠. 지금도 인터넷에는 도윤의 이야기가 계속 회자되고 있어요. 시애틀 파이트바의 전설로 불리는 그날의 영상은 누적 조회수 2천만을 넘어섰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본 사람들은 모두 같은 교훈을 얻게 되어요. 진짜 강함은 주먹의 세기가 아니라 정의와 자존심을 지키는 용기라는 것을, 그리고 평범해 보이는 사람도 중요한 순간에는 영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